네, 안녕하세요. 1인 기업 유통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출장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캐리어를 싸서 이제 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출장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갈 때 실수했던 것들 또는 이제 출장 가신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뭘까 했던 짐 싸는 것부터 가서 어떤 대화를 할지 어떤 내용을 할지 이런 걸 텐데 오늘은 제 캐리어를 살짝 보여드리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어는 샘스나이트라는 캐리어고요.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저렴한 거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 사봤는데 탄탄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끌고 다니고 그래서 이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끌고 다니는 시간에서 좋은 거 사시면 추천드리고요. 이거랑 기내용 캐리어 반 정도 되는 거 있거든요. 요 반 정도 되는 거는 또 싸요. 한 15,000원, 20,000원 정도 브랜드 없는 거 사도 되는데 그거랑 이거 두 개 사시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붙여야 되고요. 기내용 캐리어는 들고 타셔도 된다라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장을 가는 목표는 중국에 출장 가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객사를 만나러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신제품을 보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리어 한번 열어볼 텐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여행 갈 때 캐리어 싸는 거 굉장히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즐겁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뭐랄까 그냥 군대 갈 때 뭐 군장 싸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시면 캐리어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하러 빈 거 가져가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라고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올 때 많은 걸 또 싣고 올 거고요.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짐을 좀 공개해 드릴 텐데 우선 지금 촬영 날짜가 지금 오늘 며칠이죠? 9월 15일. 15일이죠. 15일자니까 약간 쌀쌀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팔만 갖고 왔는데 지금은 좀 이런 긴팔도 가져가냐고 좀 더 그렇고요. 자 보시면 이게 그 스킨케어 세트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지금 저게 없어요.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찢어졌네요. 이러면 또 욕먹을 텐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어떤 콜라겐 그리고 보톡스 관련된 화장품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샘플을 준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이미 그 인증을 받은 거라서 제가 한국에서 공급받아서 팔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스크팩인데 중국 분들이 마스크팩 굉장히 많이 써요. 뭐 한국도 그런데 근데 요건 다 고급형이라서 뭐 가격이 한국에서 6,000원 정도 합니다. 이 6개 기준으로 싼 거죠. 개당 1,000원인데 굉장히 좀 많이 사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가져가는 샘플이고요. 네. 촬영자분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화장품 여기 있네 여기. 요거는 이제 그 딥 클렌징. 아니 이거 한국에 많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거라서 이런 것들은 수출에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선크림. 선크림으로 저는 한 100억 이상 매출 내신 분 알아요. 하나로. 그래서 선크림도 잘 팔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는 화장품을 한국에서 떼다가 중국에 파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미리 아이템을 준비해서 해외로 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만약에 팔고 싶다 해외에 또 중국이나 또 그 외 나라에 팔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따리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안내를 하고 거기서 오케이 하면은 또 중국 분들이 한번 오시겠죠. 공장 보러 한 다음에 바로 계약 맺고 수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거죠. 그 차를 제가 몇 개를 많이 사왔어요. 차, 작두콩차, 그다음에 루이보스 차, 거부차, 그다음에 꼼부차 이런 걸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원액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작두콩을 이렇게 해서 먹어요. 네. 작두콩이 맞을 겁니다 이게. 네, 그쵸 갑자기 걸리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왜 사왔냐라고 그냥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새로운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한국에 마케팅을 해줘라라는 어떤
그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차 시장이 어떨까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에 이런 보이차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비싼 차였어요. 근데 이런 거를 그 한국화해서 파는 지금 그런 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샘플로 가져가서 제안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저기 안에 있는 그 홈플러스 이마트 안에 있는 차 중에 중국 분들이 봤을 때 요런 건 벤치마킹 할 수 있겠다는 걸 제가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브리핑을 할 때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화장품 두 번째는 이제 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특허 관련된 건데 뭐 요거는 내용은 좀 뭐 디테일해서 제가 보여드리기는 애매한데 한국에서 이제 특허를 중국 제품을 특허를 낸 게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허 관련된 제품을 이제 한국의 비용과 어떤 그 돈을 써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 있는 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특허를 갖고 와서 한국에 특허를 내고 그걸 독점으로 저희가 팔 수 있는 권한을 어떤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게 이런 특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외에는 옷 같은 거는 제가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 미팅, 그러니까 여행 갈 때 편집자님 여행 갈 때 옷 많이 가져가시나요? 그 여행 하루에 한 벌씩. 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루에 한 벌씩 챙겨왔거든요 예전에는. 네. 근데 바지는 특히나 남자는 거의 안 갈아입어요. 네, 뭐 묻지 않는 이상 안 갈아입는다고 보시면 되고 땀이 많으니까 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놀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포멀한 비즈니스 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복장 있잖아요. 제가 카라티를 평소에는 잘 안 입는데 카라티에 약간 그 브랜드 약간 들어간 그런 복장을 선호하더라고요 서로. 그리고 신발도 원래 는 제가 구두를 신는데 오래 돌아다녀야 되니까 운동화, 포멀한 운동화가 가장 좋더라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옷도 굉장히 좀 단촐하게 가져갑니다. 예전에 되게 많이 갖고 왔거든요. 여행 갈 때. 그래서 난방은 추울 수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고 바지는 뭐 먹다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혹시나 흘렸을 때 하려고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포멀한 그런 어떤 또 이런 그 니트 한 2개 정도 가져가. 이번에 2박 3일인데 한 2개 정도 이렇게 가져간다. 요 정도면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 캐리어를 되게 많이 두꺼운 걸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백팩도 아니고 사실은 2박 3일이면 그냥 이대로 가도 돼요. 여권 하나만 들고.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특히나 가을 날씨는 갈아입을 옷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돌아다니니까 땀도 많이 흘리겠다. 거의 다 차로 이동하고요. 거의 다 시원한 호텔방이나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전혀 땀을 흘리거나 뭐 그런 뭐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될 상황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네, 그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뭐 여행이 아니죠. 비즈니스 미팅인데 갈 때 책을 꼭 한 권씩 가져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책들은 이번에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뭐 페이크라는 책인데 굉장히 두껍죠.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모르시나요, 편집자님? 이거는 마치 뭐 화장품에 뭐 샤넬이 있나요? 뭐 그런 걸 모른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경제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저자입니다. 그 아저씨가 이 아저씨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는 미국 이름이죠. 기요사키는 일본 이름. 그래서 미국계 일본계 미국인인데 뭐 엄청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서 제가 몇 년 전에 샀는데 계속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읽고 가능하면 버리고 옵니다. 왜냐면 무거워요. 그리고 다시 읽을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한 쭉 다 읽어보고 버리고 온다. 예. 그럴 책들은 주로 가져갑니다. 제가 예전에는 책을 한 2-3권씩 가져왔거든요. 안 읽어요. 안 읽고 뭐 그냥 집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 1-2권씩 가져가서 시간 날 때, 오갈 때 읽고 비행기에서 버리고 오거나 이러기에 딱 좋은 책들을 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유튜브 보거나 뭐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긴 한데 그래도 생각하는데 저는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편집자님 궁금하신 거 있나요?
있습니다. 네네네.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책 있나요? 책이요?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도 좋고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있죠, 도움이 있죠. 된다 있죠. 하는 책도 혹시 있을까요? 그 청춘 미드에서 나온 네. 나는 29세 사표내고 억만 장자의 길을 간다. 제가 쓴 책인데 네. 지금 몇 살이시죠? 저 바뀐 나이로 네, 22살입니다. 20대 초반이시죠? 네. 29살 때 본인이 뭐라고 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제가 그때 저는 사실 30이 되면 죽을 줄 알았어요. 예를 들니까 인생의 직업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나이더라고요. 29이. 근데 그때 인생 큰 전환점을 제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담았는데 29살 때 무슨 책을 쓸 수 있겠어요, 그죠? 경험도 많이 없을 텐데. 근데 그걸 써보면서 29살 때 이런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그 책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고전 있잖아요. 군주로. 군주로 뭔지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군주로. 귀스타르봉의 군주로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주로는 한 100페이지도 안 돼요. 네. 또 있나요? 뭐 여행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행이 아니죠. 미팅 가는 거죠. 제가 비행기표를 언제 끊는지 아세요? 비행기표? 언제 끝나요? 어제 저녁 10시에 끝났습니다. 오. 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도 집이 지방이시죠? 아시죠? 인천- 수원 지방이죠. 네네. 예를 들면 인천 네, 뭐 천안이다. 천안은 표 끊어야 되잖아요. 네, 표 언제 끊어요? 일주일 전에 끊어요? 보통 보통 하루 전날 끊고 그날 아침에 끊지 있을 거니까 그죠? 아, 네. 그리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비행기 표를 한 달 전에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주세요. 네, 요즘에는 전날 끊어요. 네, 비즈니스 그러니까 한국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한 KTX로 2시간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걸리잖아요. 여기서 중국 가는데 주세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중국 가는데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는 거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 미팅 가는 시간과 한국에서 중국 미팅 가는 시간은 똑같다. 근데 그 비행기 타는 앞뒤 1시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바뀌니까 이걸 굳이 일주일 전에 끊을 필요도 없고 만약에 미팅을 내가 오늘 못 갔어요. 내일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으로 시간적인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덜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저희 그 최낙근 대리님께서 이런 어떤 또 녹차도 사오셨는데 워낙 유명한 거죠. 근데 중국에서 몰라요 이런 거를. 한국에서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이런 거를 비즈니스로도 또 제안을 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숙소는 거기서 다 네. 주시는 건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만약에 손님이 멀리서 와요. 네. 그럼 보통 정서상 모든 나라가 그래요. 갑이든 을이든 여기까지 내 물건을 보러 온 거잖아요. 또는 물건을 보여주러 온 거잖아요. 네. 보통 숙소는 제공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숙소를 저희가 잘 안 써요. 그리고 또 이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뭐 저희 순천은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가요. 숙소 예약을 그날 하겠죠, 그죠? 뭐 일주일 전, 2주 전에 하나는 해놓겠죠. 근데 다음날, 다다음날 일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보통 결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날 가서 최종 미팅한 그 주변에서 자요, 그냥.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비행기, 숙소, 차량 이런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현장 가서 미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숙소를 정한다. 밥 먹는 것도 밥도 저도 이제 식당을 보통 다 여행 다 알아보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미팅할 때는 안 알아보고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계획하셨나요? 아니요. 그죠? 가다가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서 밥 먹는 시간보다 미팅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간을 밥 먹는데 더 많이 할애하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중국 가는 게 그냥 정말 부산 가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편해졌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1인 기업 유통 여기서 그런 중국 비즈니스 트립 미팅 이런 모임도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가시면은 이렇게도 미팅을 편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제가 중국 가서도 영상을 많이 남길 거거든요. 그때마다 좀 자주 뵙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